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아침인데요. 제가 일찍 하고 좀 어디를 빨리 갔다 임장을 가야 돼서 방송을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에는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화성시에 2000평 토지가 있거든요. 이 토지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 그죠?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권 있죠? 그거하고 유치권 파괴 전략, 요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물건이 개발행위 허가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고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파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부동산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 교재에 다 실렸어요. 다 실려 있는 건데 한 교재가 800페이지 되거든요. 좀 잠깐 제 1분 동안만 제 교재가 여기 안 나왔대요. 요게 이제 메인 교재예요. 경매사령관 부동산 경매 교재. 요게 한 800에서 9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요것은 제가 서브 교재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제 강의하고 같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교재를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학원 강사 뺨친다고 봅니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 강의들 있으니까 내용들이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인데, 자, 아이고, 큰일 났다요. 요 물건. 이미하죠? 여러분, 이 물건 딱 보는 순간, 자, 보세요. 임야.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은 매각자예요. 건물도 조금 몇 개 있나봐요. 그죠? 건물도 매각자예요. 토지만 매각.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토지만 매각이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요것은 뭐 쉽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니까, 그죠? 건물은 매각 제외니까, 토지만 매각. 우리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거고, 의무경매고, 그죠? 소유자는 주식회사, 법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야입니다. 그럼 임야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건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이 있을 수 있죠. 또 건물을 짓다가 말았으니까 누군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 딱 보는 순간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야, 뭐 글자 한번 보세요. 뭐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나열해 놨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나열해 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렇게 다들 나열해 놨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봤을 때 또는 중급 정도가 봤을 때도 아이고 이거 머리 아프네 그러면서 덮어버린다고요. 덮어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 다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소리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는요.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일수록 오히려 쉽게 설명이 됩니다. 쉽게. 그죠? 이것은 사실관계, 현장에 있는 관계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들일수록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씩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제 교재에 실려 있어요.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되는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 이거 뭐 다 개소리네 그런 소리 하실 거예요. 다들 아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물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시면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사항들이 있긴 해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뭐 개소리 하는 것들 쭉쭉쭉 죄송합니다. 제가 험한 말을 써서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옮겨 놔봤어요. 이렇게 캡처해서 옮겨 놔봤고요.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물건 번호 여기 4번이죠. 4번 지번이죠. 183에 48. 그런데 여기에 건축 개발행위 허가권 개발행위 허가권이 있대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권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권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요런 것들도 처음 듣는 분들은 없겠죠? 저는 제 교재에 다 실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교재 위주로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는요. 물론 이제 지금이, 373강이에요. 373강인데, 여기에 제 교재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옮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들 여기서는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이 물건에서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권, 그죠? 개발행위 허가권을 죽일 수 있냐 없냐, 그죠? 또는 만기가 됐냐 안 됐냐 그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 여부 깨트리기 그것을 또 체크하시면 됩니다. 유치권도 이 물건 같은 경우 유치권 깨집니다. 복잡하죠, 여러분. 아까 막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죠. 유치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00% 깨진다, 유치권.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서비스로다가 우리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어도 서비스로다가 100% 교재에다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야였으니까 산지 전용 기간이 있겠죠. 그죠? 요거 또 설명해 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되면 그죠? 각 지자체 조례마다 틀려요. 어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 허가를 할 수 없다. 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죠? 산지전용이 만약에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가 취소돼가지고 목적 사업이 취소가 되잖아요. 완공이 목적 사업에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 목적 사업이 완공이 못 되면 기간 내 우리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완공이 못 되면 산지 전용 허가도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가 한번 취소되면 각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어떤 지자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산지 전용 허가를 넣을 수 없다. 해줄 수 없다. 어떤 지자체는 뭐 2년 이내에 해줄 수 없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조건이 없는 지자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것을 꼭 4가지는 꼭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2가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이제 제 교재 하단에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면 이제 우리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일이니까 어쨌든 요거 이렇게 한번 해서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려도 80% 이상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자, 그래서 개발행 허가권 볼게요. 뭐 이런 쓸데없는 이런 뭐 개소리 솔직히 한번 읽어보세요. 개소리라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험한 말 좀 해도 저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개발행 허가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죠. 개발행 허가권도. 그리고 개발행 허가권도 제가 제 강의를 통해서 제 교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언급해놨어요. 깰 수도 있다. 그죠? 겁먹지 말자. 토지를 가진 사람이 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어필을 해놨는데, 자, 개발행 허가. 그죠? 유효기간은 대략 2021년 11월 경이라고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구두 확인함. 그죠? 2011년이면 지났겠죠?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막 펜스를 쳐놓고, 요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자재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막 그러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행 허가권은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그럼 개발행 허가권이 끝났으면 뭘 확인해야 되겠죠? 임야니까. 산지 전용 허가도 당연히 끝났겠죠. 취소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화성시 같은 경우 화성시 물건이니까요.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몇 년 동안 바로 또 산지 전용 허가를 넣을 수 있냐, 아니면 몇 년 동안 제한이 있냐, 이제 그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죠? 산지 전용 기간 만료 가능성도 있고요. 산지 전용 취소 후에 다시 전용 때까지 소유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유치권이 왜 깨지냐, 그죠? 이 현황 조사관이, 그죠? 조사관이 4번을 갔어요. 3번을 현장을 임장했습니다. 그러면 각기 공통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매각문건 그 현황조사서에 보면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또 2번째 갔을 때도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3번째 가도 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그런데 유치권은 지금 얘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유치권 이게 성립하겠습니까? 현황조사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고등법원 판례도 있고 제 교재에 있는데 제 교재에서 하나만 공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판례번호도 공개해드려. 이것은 이제 대구지방법원도 있고 서울대법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 판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지방법원 판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 점유관계 미상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그것에 지금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임의경매죠. 아까도, 그죠? 계속 점유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 왜 그러냐면 판례 이후 임의경매 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경매 개시 결정, 이게 우리가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딱 하잖아요. 등기를 딱 하잖아. 그러면 현황조사관이 바로 이제 여기서 출동하게 되죠. 그죠? 바로 이제 가서 임장을 해서 현황조사서를 또 쓰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또다시 두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현황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점유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집행관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에는 현장의 이해 관계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됐으면, 그죠?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제가 제 교재에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판례가 한 200개 정도를 모아놨어요. 200개 정도를 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알기 쉽게. 요것은 한 200개 정도 알기 쉽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다 각주까지 다 알아가면서 해설까지 해놨어요. 이렇게요. 해설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부산 고등부분 판례 중에 이제 터파기 H빈 건물에 관한 공사인가 토지에 관한 공사인가 이런 것들. 하여간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 물건이 뭐 이 물건이 아니니까 이 내용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대구 고법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도 유치권에 대한 어떤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침에 바빠서 빨리 가야 되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확인해야 될 게 그죠? 개발행 허가권 저는 확인 아직 안 해봤습니다. 개발행 허가권은 이미 취소됐겠죠? 그죠? 유치권 성립은 안 하겠죠? 그죠? 산지전용 기간 만료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산지전용 허가 취소 후 다시 전용 때까지 이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나머지 두 가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은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하고 저희 교재 제 밑에 조금 약간 숨겨놨어요. 제가 흰색으로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보시고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요 물건도 좀 더 지금 1차인가? 1차죠? 요 물건도 한번 좀 더 유찰되면 그죠? 유찰되면 이 근처에 땅값이 얼마나 할라 모르겠네. 한 뭐 토지하고 접하면 한 200만 원 할라나? 그래도 토지 150만 원? 모르겠네. 어쨌든 가격도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위치는 굉장히 나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이쪽에 나쁜 위치는 아니죠. 그죠? 뭐 여기 뭐 다들 뭐 저기 있고요. 그죠? 봉담. 여기가 바로 봉담이에요, 여러분. 여기 봉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안녕 IC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 더 가면 뭐 화성 JC도 있고 그죠? 봉담 IC 그죠? 여기가 봉담이에요. 봉담하고 거리가 뭐 얼마 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분석은 제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저도 이제 임장 좀 갔다가 또 가게에서 오늘 일하는 날이라 바쁩니다. 그래서 좀 아침 새벽에 지금 시간이 몇 시야? 8시부터 제가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지금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 교재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을 싸네 비싸네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어제까지 해서 딱 두 분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핸드폰에다가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 내서 메모를 해놨어요. 그분들한테는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요. 왜? 저는 제 교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인 교재 하나하고 서브 교재를 갖다 몇 개 드려요. 그러면 가격을 제가 48만원 책정했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3건의 경매를 낙찰 받으신 분도 제 교재를 구매합니다. 그죠? 근데 이 48만원 돈이 비싸다면 비싼 거예요. 그죠? 싸다면 또 싼 거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판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시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죠? 투자에 대한 가치를 저는 제 교재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요, 자칫 실수를 범하게 되고, 자기한테, 자기와 같이 의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중에 오류를 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교재를 저는 뭐 진짜 55만원 책정하려고 해서 처음에는요. 근데 좀 그래도 55만원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자료들, 사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만약에 뭐 어떤 일정 부분 하나만 공부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교재는 정말 저는 최대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오랫도록 기억남고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금방 와 닿아요. 여러분들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고 이제 거의 다 찼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달라고 해도 판매할 수가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이제 100분 정도까지만 있으니까 정말 반응이 정말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하게 해요. 감사합니다.